코로나19 위기를 딛고 동학개미가 만든 사상 최고가 랠리. 그러나 과도한 영끌, 레버리지, 가상화폐 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본시장에 있다. 위기 속에 피어난 기업들의 경쟁력, 불법 공매도, 주가 조작 감시, 선진 수준의 투자자 보호까지. 자본시장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9월을 앞두고 있죠. 9월 하면 가을이 오는 느낌인데 뒤돌아보니 이번엔 서머랠리가 없었네요. 심지어 8월에는 이 반도체 등에 이어서 2차 전지 대형주까지 상승 추세에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자, 9월 앞두고 어떤 부분들이 해결됐으면 좋을까 떠올려 봤더니요. 여전합니다. 코로나, 테이퍼링, 그리고 중국 규제 이슈, 반도체 이슈 등이요. 이 중에서 그나마 코로나나 테이퍼링 이슈는 나름 불확실성 좀 걷어내고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라면 남아있는 문제들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 해결의 과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진 않고 있죠.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여전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래도 8월보다는 9월에 대한 기대를 거는 목소리는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낙폭과대 실적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라, 이런 증권가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군이 들어가게 될지 오늘 그 부분에 초점 맞춰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런히 가보죠. 일단 어떤 투자 소식들을 점검해야 되는가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어제장 확인하셨나요? 어제 이 건설과 건자재 쪽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GS건설 굉장히 반가웠죠. 7% 올랐고요. DLENC 4.5, 현대건설, 신원종합개발, 대형 건설사부터 중소형 건설주까지 줄줄이 올랐습니다. 건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시멘트 강세 움직임 도드라졌고요. 대림비엔코 등의 건자재 쪽의 강세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들이 올라갔던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죠. 열어보면 건설주들은 여러 가지 모멘텀을 한 번에 조금 받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다만 최근의 분위기는 그렇진 않았었죠. 상반기만 해도 코스피가 조금 흔들릴 때도 건설주는 나몰라라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을 나타냈었다가 최근에는 조금의 하락 기간을 거쳤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우울한 시기였죠. 국제 경기 반등이 멀었나 건설주 하락이다. 금리 인상 우려에 주춤하는 건설주. 이러한 타이틀이 달리다가 요 며칠 상간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어제는 또 강한 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나왔는데요. 열어보시죠. 주요했던 건 사실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노선을 잡아가는 정부의 움직임에 많은 이들이 환호했다라는 거죠. 주택 공급 확대 관련한 소식으로 3차 신규 공공택지 9,000을 추가해서 14만 호 공급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소식 얼마 전부터 계속 나왔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한 공약 발언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건설주에는 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장에서는 더 강하게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는데요. 우리는 또 의심하게 됩니다. 건설주 지난 10년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정말 갈까? 진짜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10년 동안 사실 건설주가 우리의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준 주가 상승을 보인 게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건설은 사실 국내와 해외 프로젝트로 각각 나뉘게 되죠. 10년간 국내와 해외가 동시에 좋았던 시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나을 거야 라는 목소리는 나오네요. 국내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나 공약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유가가 올라오면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가장 눈에 띄게 국내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증권가에서는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형
건설사로 조금 압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주가 나올 때 그걸 수주하는 건 거의 다 대형 건설사 위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특히나 정비 사업이 빠르게 추진이 됐을 때는 정비 사업 수주 비중이 높은 업체로 추려야 된다라며 곳곳의 증권가에서는 GS건설과 현대건설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들 좀 두고 봐도 될 것인가 전략을 좀 정비해보죠. 지금 건설주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이런 시각이더라고요. 어차피 3분기 안에 사긴 샀어야 됐는데 오른 김에 사보자. 이런 목소리 많이 나와요. 어떻게 담아가야 될까? 잠시 후 전문가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죠. 건설주 이야기했고요. 또 어제 동반해서 섹터 전반이 올랐던 게 바로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포스코 5.4, 현대제철도 3.5, 고려제강 7.6, 동국제강, 대한제강, 세아제강까지 어제 또 다 같이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 확인이 됐죠. 어제 올라갔던 이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철광석 가격이었습니다. 5월 이후로 철강주들 움직임이 좋지 못했었는데 어제장에 강한 반등이 나온 그 내면에는 철광석 가격이 다시 간다라는 거였죠. 7월 달만 해도 이 톤당 220달러 했었던 철광석 가격이요. 8월 중순 들어서 132달러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제 157달러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40% 떨어졌던 철광석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 이제 철강 가격의 하단은 확실하게 지지가 됐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 덕분에 어제 철강주들의 강세가 드러났고요. 그리고 각각 후판, 강판, 여령 강판 이쪽 가격 인상 합의 소식 등이 여전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철강주들에 대한 기대가 또 생겨난 건 바로 9월, 10월이 통상적으로 철강사들에게는 성수기로 꼽히기 때문인 거죠. 성수기 앞두고 원재료 가격이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다 보니 그로 인해서 철강 가격의 하단은 확실하게 다졌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전방산업 시황이 전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동차 쪽도 5월에 강판 가격 인상했고 조선 쪽도 얼마 전이었죠. 포스코를 필두로 해서 후판 가격 합의가 됐고 건설 쪽도 봉현강부터 H형강, 철근 등의 가격 인상 이슈, 가전에서도 냉연 도금, 컬러 강판 등의 가격 인상 이슈가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내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 철강사 괜찮지 않을까? 이 기대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한 거죠. 4월 때 피크 치던 흐름을 또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다만 리스크는 여전히 있죠. 중국에서 조강 생산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는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점검하는 거 필수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철강주에 대해서도 지금 시점에 다시 재진입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때 미처 팔지 못하고 물려있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오늘 그 부분 초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가볼게요. 전략 챙겨보시죠. 전략 곧장 만나보겠습니다. 이 유창희 대표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로 저희 건설주 얘기 다뤄볼 건데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7월 말경이었어요. 저희와 전략 세워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GS건설과 HDC 현대산업개발이 탑픽주로 주셨습니다. 그때의 모멘텀과 지금의 모멘텀, 보시는 뷰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탑픽주의 변화는 없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특별하게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저께 증시 건설주가 많이 올라갔었던 것은 정부가 주요 도시 관련해서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를 했고 그게 이제 한 13만 가구에서 14만 가구로 좀 늘어나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좀 확인됐다라는 것이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켰고요. 또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게 좀 추진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건설 업황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죠. 해외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원가
수익률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수익성을 또 증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건설주들의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그러니까 8월 한 달 혹은 7월부터 8월 한 2달 정도 흐름을 보신다라면 좀 많이 올라왔던 섹터를 중심으로 조정이 나왔었고, 물론 이제 다 조정이 나왔지만 특히 이제 건설주 이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던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어떤 순환매성 반등이 나와주면서 좀 강하게 오른 것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어제와 같은 강한 상승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없다라고 우리가 전망은 명확하게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뭐 하반기 혹은 내년으로 갈수록 또 대선도 있고 또 대선 지방 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건설주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GS건설,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뭐 좀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좀 있으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트에 이 세 종목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세 종목 중에 그럼 하나 탑픽을 꼽는다면요? 저는 여전히 지금 GS건설을 좀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실적 개선이라든지 또 국내 건설 관련해가지고 GS건설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뭐 GS건설을 조금 더 유심히 쳐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목소리가 GS건설로 몰려서 또 추가적으로 GS건설의 오늘의 시초가도 궁금하고 한 두세 달 후에 돌아봤을 때 가격 라인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 대표님께서도 GS건설에 대해서 가장 큰 힘을 실어주신 만큼 저희 지켜볼게요. 다음 이슈는 철강주입니다. 오늘 조금 굵직굵직한 섹터 위주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어제 철강주도 이 섹터 전반의 종목이 올랐기 때문인 거죠. 철강석 가격도 올라오고 있고 생각보다 5월부터 꽤 오랫동안 또 조정을 겪었습니다. 철강주 지금 다시 재진입해도 되는지 혹여나 보유자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좀 잡아주세요. 네, 물론 철강주들도 많이 하락을 했죠.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 원자재 관련된 섹터가 지난 5월, 6월 정도 고점을 찍고 상당 부분 좀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파월이 연설한 걸 내용을 좀 본다라면 테이퍼링은 진행을 하겠지만 금리는 뭐 한 내년 내후년 정도 내년은 거의 아닌 것처럼 물론 이제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아닌 것처럼 말을 했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상당히 좀 회복을 했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좀 다시 나올 수도 있는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금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뭐 구리라든지 철강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좀 안도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철강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어저께 뭐 정유주들도 같이 오르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라고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그 인플레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다는 측면들이 원자재 상승을 좀 더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전방 산업의 성숙이 이로 인해서 어떤 수요 증가세 이런 부분들이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호판이라든지 열연강판 등 주요 제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경기 민감주들이 2분기, 3분기가 실적 피크가 아니겠느냐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다라면 실적 피크가 아니라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기대감들이 조금은 더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아까 뭐 건설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하락이 나왔고 증시가 반등을 주면서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순환매성 반등이 나오는 것이라면
반등은 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뭐 다시 3,300포인트로 간다라면은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반등 추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한 3,200포인트 전후에서의 어떤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런 종목의 반등도 좀 지난 8월 초, 7월 말 고점 이상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추가적인 상승 그 자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라든지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KG 동부제철 같은 약간 대형 제철사 중심으로 해서의 접근은 뭐 긍정적인데 그전처럼 뭐 아주 공격적으로 끌고 가자, 뭐 장기 투자로 가자 하기에는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순환매라는 게 보유자들에겐 나름의 숨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순환매 말 그대로 또 다음 타자를 위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에 대한 기대는 조금 낮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이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염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의 의견을 주셨으나 이게 순환매 관점의 상승이라면 상승에 대한 기대 자체는 조금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건설과 철강 섹터 비율을 확인해 봤고요. 창의 스픽 한번 열어보죠. 자, 오늘 대표님은 미국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국내 수혜주는 어디가 될 것인가 라고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OCI가 딱 떠오르거든요. OCI가 한 6거래일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소위 유튜브 채팅창에서 또 이진원 님이 남자의 주식 OCI 이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OCI가 다시 한번 많은 이들의 기대를 받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건설주, 철강주 말씀드린 그 기본 포인트는 지금 어쨌든 그 금리 인상은 뒤로 밀릴 것이고 그리고 경기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이제 미팅이 끝났고 뭐 특별한 뭐 내용은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 보시면 어저께도 지난 새벽에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한 걸 본다라면 좋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러면 이제 지금 그 8월 중에 발생했었던 것들이 이제 대형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이고 이것이 이제 9월 달 정도에 확정 지을 수 9월 말 정도면 확정되지 않겠냐 쪽으로 해서 관심 좀 이제 변화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 증가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이고 최근에 유가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8월 말부터는 상당히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그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나쁘지 않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상승 전환된 부분들은 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의 또 관심도가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다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법안이 확정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뭐 당장 하반기라든지 혹은 내년 상반기부터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의 관심도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가을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 뭐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갔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상당히 이렇다 할 모습이 없는 그냥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을 한 1년 정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이제 에너지를 좀 수렴시켰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이 주가를 하락시켰다가 다시 상승시키는 거 본다라면 어느 정도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들도 해소가 됐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OCI를 가장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의 상승 사이클의 초기 혹은 실적 피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으로 보신다라면 충분히 바스커 상단, 뭐 15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CS 윈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풍력 관련해서는 좀 가장 대장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OCI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 9만 원대를 저항으로 받고 한 7만 원을 지지선을 놓고 지금 박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9만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게 뭐 지금 당장 뭐 추세 상승 전환됐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연말까지 흐름을 보신다라면 기존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섹터처럼 조금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좀 주목해 보실 섹터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OCI와 CS 윈드 좀 압축을 해주셨고요. 신재생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좀 9월에는 관심도를 높여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요. 이 유 대표님께서 펄어비스 목표 주가 10만 원 이야기하셨는데 어제 10만 원 돌파를 했습니다. 요즘 어제 위메이드도 그렇고 게임주 정말 스펙타클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펄어비스 목표가 넘어선 지금의 이 추가적인 전략 살짝 주시면요. 네, 뭐 상승을 좀 했죠. 근데 저는 그 이상 조금 단기적으로는 뭐 10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11만, 12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한 3거래 만에 한 50% 정도 올랐다라면 지금은 좀 현금화 하시고 나서 좀 지지선 좀 확보하는 걸 체크하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종목군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봤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